지난 영상들에서는 이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 신약인 GLP-1 유사체, 위고비나 젬바운드의 효능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. 모든 약물에는 약효와 함께 부작용이라는 반갑지 않은 파트너가 항상 동행하게 되죠. GLP-1 유사체들은 작용 기정상 위장관 운동을 좀 떨어뜨려서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소화불량이라던가 오심, 구토와 같은 이런 좀 위장관계 부작용과 함께 드물지만 저혈당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췌장 질환과의 관련성,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이 갑상선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질환자 혹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복용해선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.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GLP-1 유사체들이 자해와 극단적 선택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GLP-1 유사제 비만 치료약제와 자해, 자살 충동 부작용 관련성에 대해서 이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 2024년 1월 5일에 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위고비라는 제품명으로 유명한 세마글루타이드. 이 세마글루타이드는 유명인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간의 주목을 받고, 또 이 기존 비만 치료 약물 대비해서 이 획기적인 효과들을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하게 되면서 이 학계의 주목도 함께 받고 있었죠. 그런데 최근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서 지난해 9월까지요, 세마글루타이드를 비롯한 GLP-1 유사체 약제의 투여가 자해나 극단적 선택 충동을 부추긴다, 이런 보고들이 201건가량 접수가 되면서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. 실제로 이 최근 유럽의약품청인 EMA에서는 지난해 7월 이 GLP-1 유사체의 투여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는 보고가 약 150건 정도 접수가 되었다고 밝히며, 이 EMA 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작용하고 또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인 오젬픽, 리벨서스, 위고비, 그리고 또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인 삭센다, 빅토자, 줄토피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. 그 결과는 돌아오는 4월에 난다고 하는데요. 그에 앞서서 이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생물의학과 연구팀이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함께 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, 그러니까 위고비와 오젬픽을 처방받은 사람들의 5만 3천여 건의 전자 건강기록 데이터를 통해서요, 이 GLP-1 유사체 계열이 아닌 다른 항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해당 부작용과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고 첫 5.3개월 만에 이 개인 의료 차트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이 기록된 사람의 비율은 0.11%, 다른 계열 치료제를 복용한 그룹에서는 같은 복용 기간 내에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0.43%로 나왔습니다. 또 이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치료제 복용자 중에 해당 기간 동안 자해나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나타났는데요.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이 6개월 후 상태를 비교했을 때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. 살펴본 데이터에서는 항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은 비만 환자 약 24만 명, 그리고 당뇨 환자 약 159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. 160만 건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을 때 이 다른 계열의 치료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그룹보다 오히려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고 보고한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. 이를 토대로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극단적 선택 충동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. 이것으로 우리 자살 충동과 관련된 부작용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번 연구는 이미 남겨져 있는 기록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. 특히나 이렇게 설사나 열과 같은 이 알아채기 쉬운 부작용이 아닌 자살 충동이나 자해 충동 같은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은 나타나더라도 환자가 알아채기 쉽지 않고 또 굳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죠. 또 이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고 실제로 내가 해당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,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 속에는 허수가 좀 다량 포함될 수 있었다는 점, 그리고 또 이런 정신과적 부작용을 판단하기에 5개월 내지 6개월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점 등 역시도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이 자살 충동 부작용과 GLP-1 유사체들이 관련이 없다고 시원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.
새로운 약들은 항상 잠재된 부작용 걱정이죠. 일단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 올바른 사용 분위기가 정착되기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김장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 더 건강하세요.